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시장 흐름 빠르게 점검을 하고 우리가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빠르게 또 피드백 드려보면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관리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2%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보면 2차전지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승부주로 편입을 했죠. 2.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이런 배터리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었던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빠지고 있었죠. 빠졌을 때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편입을 했고 오늘 2.86%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관련 종목들 점검을 할 거고요. 오늘은 기술주, 성장주들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보시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어제 하락이 나왔었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핸드셋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3월달 추가적으로 이제 30K 뭐 이런 투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OLED 업체들 오늘 이동식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이러한 종목이 각각 9.3%, 7.4%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와 관련된 이런 OLED 관련된 주요 종목도 올라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워낙 이쪽은 바스켓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 추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오면 필연적으로 어제 올라왔었던 차이나 리오프닝 쪽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소비주. 즉, 이와 관련된 수급부 쏠림과 순환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술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어제 빠졌던 반도체가 올라오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비중을 높였고요. 그리고 이쪽 반도체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3, 4월 달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적자 나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 그 전까지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주 어제 올라오는 모습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차이나 리오프닝을 중심으로 한 이런 중국 소비주 이쪽 투트랙으로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순환매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AI 또 로봇 관련된 이런 흐름과 XR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브제니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현재 20% 스튜디오 미르 신규 상장주죠. 또 AI 관련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20%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포바이포가 5% 이상 올라오는 등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차이나 리오프닝 안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종목들 이쪽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0.8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YG엔터 또한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특징적인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또 하이브 관련해 가지고 좀 외국계 리포트 이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하이브 이 부분이죠. JP모건 쪽에서 다운그레이드 언더웨이까지 20% 넘게 다운사이드 있다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좀 우리가 꺾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쉐어 프라이스 랠리 그렇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에 대략 54%가 올라왔고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JIP나 YG엔터나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36%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한 감이 없잖아 있다. 이츠 펀더멘탈 아웃룩 대비 오버슈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diversifying its artist in business model in the right direction.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진스 의미 있는 성장 이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새로운 그룹들의 데뷔 그리고 앨범이나 콘서트 세일즈 그로우스는 BTS로 인해서 좀 약간 꺾일 수 있다는 부분과 이런 부분 우려를 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버스 통합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마진 아웃러 자체가 좀 나올 거고 그리고 하이브는 올머스트 60% 프리미엄 받고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대비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최근에 주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녹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형은 EPS는 대략 한 6%, 8% 각각 23년도, 24년도 솔로 앨범, BTS 이런 부분 better than expected.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좀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콘서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아티스트로 인해서 좀 EPS는 6%, 8%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OP,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YY 측면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비용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그 그룹들 데뷔하는 것 때문에 비용 증가, 그리고 BTS 빠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comparison, 그 entertainment peers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브 주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좀 빠졌지만 현재 0.7%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서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그리고 흐름까지도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좀 빠르게 답변 드려보면서 관련 내용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엔솔 추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셋업체들이 올라왔고, 소재가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다면,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다면, 이 부분 채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추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뭐 이런 친구들도 저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PI 첨단 소재. 핸드셋 쪽, PI 폴리 미드 쪽, 이쪽이고요. 최근에 좀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오지만 지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지금 750억 기록한 이후에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32억, 129억, 140억 고만고만하죠. 4분기 일회성 감안한다면 일부 역성장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이 많이 팔리고요. 확실한 폼팩터 개선이 나타나면서 가격을 올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소하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공상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또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35,000원 넘어서게 되면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싶네요. 즉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 종목을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 SKI 테크놀로지, 일진 머티리얼스, KCC 문의 주셨는데요.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즉 보시면요. 그동안에 미운오리 새끼였던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들 수혜주 찾기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업체들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러한 종목들이 워낙 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비업체라든지 그리고 소재단에서 양극재 외에 이런
뭐 음극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스위치 찾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쉬어갔었던 이런 셋업체들 이쪽도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도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는 전착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SKI 테크놀로지 그냥 믿고 걸렀었죠. 하지만 확실하게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도 그 흐름 자체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쪽은 오히려 역성장이 나버렸던 쪽이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62,000원 전후 이런 부분 조정 이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14인평 전후가 62,000원 전후이기 때문에 KCC 저도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하네요. 기존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워낙 그동안에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죠. 추세적으로 우하향,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 고점까지 기술적 반등 염두에 두고 약 26만원 선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 평선 기존 고점 돌파 짧게 그냥 트레이딩 하는 형태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3위평 그러니까 20선 전후 조정 나오게 된다면 그때 사가지고 26만원까지 목표가 잡고 접근, 그러면 대략 한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전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때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이 거기에 에르메스 지갑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뭐 한 10만원이 들어있더라 뭐 이런 부분이었었죠. 저 5만원 주고 지갑을 샀는데, 지갑을 주는 게 아니죠. 5만원 주고 지갑을 샀는데 그 지갑도 에르메스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0만원이 들어있더라. 즉 5만원짜리 대비해가지고 지갑 안에 10만원 들어있던 건 장부가가 2배 이상이었었고, 그리고 에르메스 지갑일 정도로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가치평가가 받고 있었던 거였었죠. KCC 그때 리포트가 하도 독특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마트 하락 지수 마이너스 3% 손절 고민. 이마트는 이거 소비주예요, 소비주. 느리긴 하지만 최근에 소비주가 지금 강한 모습은 아니죠. 성장주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꾸준히 제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제갈 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승부주 안에 편입을 해놓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오늘 한 1% 정도 올라오면 돼. 그냥 흔들림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선 이탈. 200일선 이탈이요?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돌파 나온 이후에 그 200일선 전후에서 치고 받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즉 200일선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이란 얘기는 그동안에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 부분, 최근 뭐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상위 보고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 조정 나오는 거 보고 최근 조정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오고 성장주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주나 유통 이쪽에 주목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 조정 나올 때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사업부 실적 개선과 올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배 배송 이런 부분이 좀 풀리게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갈 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건설 이쪽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워낙 또 PF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일부 해소가 되려는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제가 건설주 승부주에 편입을 시킨 적이 없죠 지금.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저 같으면 이런 쪽은 오히려 팔겠습니다. 지수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신규 매수 관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히 좀 더 강하죠. 이쪽은 기간 조정 나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기존의 고점 신고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돌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 친구도 바라보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78,000원 정도 전후 이 부분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멘텀 좀 약한데요. 2월 들어서도 계속된 모멘텀은 있죠. 한국우주청 이런 쪽에 뭐 AP위성이라든지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스타링크 이쪽이 올 그 2분기 정도에 또 국내 상용화 서비스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우주 항공 쪽의 반응이 나왔고, 방산 쪽은 상대적으로 조용을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마니아 쪽이었나요? 대통령 방한이나 대통령 독고 방한, 그러면서 이제 K방산 수출길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꾸준히 있는 거죠. 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 향후 전망. 금융주는요, 이쪽은 관련된 뭐 경기 불황 뭐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또 PF 관련된 얘기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은 좀 덩어리 크게 해가지고 외인이나 기관 측면에서 치고받는 이런 흐름 자체는 가능할지 모르더라도, 아니면 아예 장기로 보고 그냥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사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거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저는 이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추세 하락하는 모습 자체도 다시 한번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외인들이 좀 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올라왔다가 또 조정, 크게 올라왔다가 조정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크게 조정 맞아버리거든요. 행동주의 펀드 영향으로 가격 지속 상승 가능한지,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한다게 된다면 뭐 오스테이먼 플란트나 최근에 뭐 이런 쪽 계속 행동주의 펀드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쪽, 그리고 휴마시스라든지 연구 문제 나고 있는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 물론 긍정적이죠, 장기로 보면 금융주들. 근데 당장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그 행동주의 쪽, 그리고 선량한 그 관리자의 의무, 집사, 스튜어디십이 집사잖아요. 이런 좀 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역할, 적극적인 주주권 위한 역할 이런 부분 얘기 나왔을 때도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계속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가격 지속 상승은 이쪽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삼천당은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이 있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홀딩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추세 돌리는, 근데 이쪽은요 사실 mRNA 관련 혹은 그때 RNA 메신저 리보익상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쪽이 고형암이라든지 그때 피부암 쪽이었죠. 고형암이나 피부암이나 뭐 이런 쪽에도 일부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때 반응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2월 들어서 바이오가 완전히 이제 미운오리 새끼였던 바이오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개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쪽은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NK맥스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탈 때는 뭐 진짜 2주 만에 뭐 2배, 뭐 한 달 사이에 2~3배 가는 게 바이오죠. 이런 기대감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 반응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올 때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 탈출 전략.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뭐 급락이나 이런 부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탈출 전략이라고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좀 반등 나올 때마다 5에서 10% 정도는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500원, 1,000원 정도는 팔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출 전략? 딱히 없습니다. 뭐 어떤 급등이 나오면 판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에서 10% 정도 조금씩 분할로 줄여나가는 형태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 면세점, 호텔 신라죠. GK의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 신라는 그때 실적 안 좋은 거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렸고, 유독 상대적으로 좀 조정기가 1월달
남들 다 갈 때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남들 다 갈 때 이 친구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11월 12월 달 기술주들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기술주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만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저는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GKL도 그랜드 코리아레죠. 이 친구는 쉬어간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는 쪽이죠. 그냥 홀딩.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선 무너지게 되면 좀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사업 면세점 쪽이죠. 그 세금 환급 쪽이죠. 세금 환급 쪽. 제가 이렇게 가고 있죠. 즉, 차이나 리오프닝 안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가장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간 지나가고 있고, 이제 중국도 이제 1월, 2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점검, 조정심 해소 관점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장대 양봉, OLED 업황 변화, 투자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투자 얘기. 투자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3월달에 한 30K 정도 투자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패드 이런 쪽에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해서 이제 공급하는 거, POLED 쪽이죠.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는지 확실히 오늘 좀 유독 센 모습이 나오고 있고, 조용히 지금 OLED 관련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 점검이 나가겠습니다.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첨단 소재 이런 애들 올라오면 당연히 FNS테크라든지 그리고 삼성 쪽 나오고 있는 당연히 덕산, 네옥스를 필두로 한 덕산 그룹주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들, 오늘 질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피드백 드려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들도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어제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또 2차전지 추가적으로 셋업체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관련된 순환매도 5장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